네, 바이든표 대북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의 안보사령탑이 미국에 모였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첫 협의뿐 아니라 한중 외교장관 회담까지 미국과 중국에서 외교전이 숨가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책의 중심에 비핵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야말로 숨가쁜 외교전입니다.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지금 백악관 멘트를 또 보면 대북 정책 검토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멘트까지 나와서 이게 사실상 이제 그 발표 전 이제 마지막 회의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검토는 거의 완료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네. 방금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검토가 완료됐다고 그것을 일방적이나 한국이나 일본에게 그렇게 통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시작점이다라는 말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 검토가 끝났어도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과 함께 이 대북 정책을 계속 조율해 나가면서 이행해 가겠다. 예.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 핵심이 일단 비핵화 그리고 동맹들과 함께 협조를 하겠다 이 두 부분일 텐데 앞서 2+2 회담도 해서 알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워낙 뚜렷하고 또 일본도 입장 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조율을 과연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차이를 좁히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통된 목표는 분명히 있죠. 그것은 표현이 이게 북한의 비핵화냐 한반도의 비핵화냐 하지만 네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비핵화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 목표는 분명하고요. 다만 그것을 접근을 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북한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좀 앞부분에서 하자라는 것이고 예.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면 예. 그 다음 단계에서 일정한 상응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의용 장관 같은 경우에 엊그저께 기자회견에서 다시 종전선언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대화를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대화에 끌어들여야 된다.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얘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양한 얘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주제만 나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다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핵심 의제가 어떠한 게 될 것이라고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속내는 이 중국 문제가 훨씬 중요하죠. 중국. 그래서 이번에도 의제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하나는 북한 문제고 또 하나는 중국 문제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중국의 기술 문제, 또 하나는 남중국해 문제 두 예. 가지가 이번에 의제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술 문제라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수차례 얘기를 했죠. 앞으로의 기술 규범과 표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국이 끌어가야 된다. 예. 왜냐하면 잘 알려졌습니다만 5G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이 선두를 놓쳤죠. 예. 중국이 먼저 이것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핵심 기술에 대한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라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대중정책의 가장 핵심이고 예.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할 것이다라고 이번에도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 두 동맹국은 그 분야에서 가장 선도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남중국해 문제인데 이것은 안보의 문제죠.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계속 군사적 갈등의 문제가 있고 지난번 2+2 회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 얘기 안 나왔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가 나왔죠. 더불어서 대만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는 하나의 기술, 안보 두 분야에 대해서 과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갈 수 있느냐. 예. 그것이 또 핵심적인 논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유엔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북한 핵 미사일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유엔 제재위원회 보고서라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내용이 특별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북한이 해왔던 것들이고요. 특히 핵과 그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사일은 최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KN-23이라고 우리가 이스칸데르급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죠. 탄도미사일. 더불어서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에 대한 성능을 개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대부분의 북한의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ICBM을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좀 보고가 됐는데 기존에 있는 영변 핵시설이 지금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계속 예. 나왔고요. 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제재의 위반 사례를 또 자세하게 얘기했죠. 사실 제재위원회이기 때문에 예.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예. 그 부분은 상당한 제재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부분 중국에 의해서 위반 사례가 이뤄진 것을 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석탄 수출 같은 경우 또 정유 제품에 같은 경우에 다 쿼터로 막혀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선박과 선박 환적으로 했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국 항구에 정차해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예. 근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위원회 보고서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번부터는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의 정부가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했고 그리고 예.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를 굉장히 중시하고 다시 이전에 있었던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으로 강조를 한다면 예. 똑같은 상황이지만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한국과 일본 지금 워싱턴에서 있는 애나폴리스의 대화에서도 예. 그 문제도 같이 얘기될 가능성은 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정의용 외교장관이 그 거론을 했던 내용이라서 이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선언 혹시 거론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그 정의용 장관의 기자회견을 자세히 보시면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그것을 수용했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 측에 이것을 제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물론 그걸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 정부처럼 순서를 좀 조정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예.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사응 조치로 종전선언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의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도 고민이었던 게 예. 북한한테 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란 카드를 먼저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그 정 장관은 북한이 이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공식 매체에 나온 건 2018년 9월 이후에 북한이 종전선언을 얘기를 안 합니다. 9월 달에 마지막으로 그것은 종이 조각이다. 더 이상 종전선언에 관심 없다라고 예. 북한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이런 레토릭일지 아니면 실제일지는 저희가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외형적으로 종전선언을 갖고 과연 얼마만큼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질문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게 부담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시작한 행정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 정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경하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종전선언처럼 유화적인 것을 북한한테 먼저 준다면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글쎄요, 좀 보긴 해야겠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보다는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가 나온 건데 이번에 한미일 회의에 대해서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예. 브리핑을 하면서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최근에 북한이 담화 공세를 시작을 했고 또 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어떻게든지 북한을 관리하고 대화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난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예.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선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맞춰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북한과 관련된 지점은 그렇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쿼드 관련돼서 쿼드 플러스가 언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에 대해서는 아까 미국에서 말씀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 중에 하나로 중국에 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예. 하나는 공교롭게 된 게 지금 정의용 장관이 또 왕이 부장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역으로 중국이 한국이 그 미국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말씀하신 쿼드가 됐던 아니면 쿼드 합의체가 됐던 아니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됐던 거기에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한국은 들어가지 말아달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쿼드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반드시 쿼드란 이름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예. 쿼드 형태로 해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질서를 끌어가겠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것을 노골적으로 중국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쿼드 정상 회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공동 성명을 보면 중국이라는 이름이 다 빠졌어요. 이름. 그러다 대신에 오히려 조금 더 큰 차원에서 국제 질서, 규범,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읽어보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긴 하는데 아마 그런 가치를 갖고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은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중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걸 뭐 일정 부분 전략적 모호성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는 거의 시효가 다 됐다라는 거에 이제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술 같은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게 정의용 장관 가면은 중국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왕이 부장이 보안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5G 기술의 중국 중심으로 표준을 만들겠다는 예. 거거든요. 거기에 한국을 초청하고 있고 또 미국은 반대쪽으로 초청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일정 사안과에서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순간이 분명히 눈앞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겠죠. 예. 뭐 그것이 또 한 편을 든다라기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든지 우리가 한국을 이만큼 번영하게 만들었고 예. 또 우리 안보를 지켜준 뭐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든지 그런 예. 원칙을 만들어서 원칙에 갖고 이제 중국과 미국을 에 대한 그런 입장을 정리해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표현입니다만 뭐 미국은 미국 중심대로 끌려고 하고 중국은 중심대로 끌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중심을 좀 지키면서 원칙 있는 외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